안녕하세요. 챕터 4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 표와 통계량으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진단해 봤다면 이번에는 같은 데이터를 그래프와 분포로 바꿔서 더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 가지로 진행합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와 시본 역할과 함께 쓰는 흐름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운트 플롯과 히스토그램 플롯으로 단일 변수의 개수와 분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단일 변수입니다. 그 다음엔 바 플롯, 히트맵, 라인 플롯 같이 여러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 옵션으로 변수 간 패턴을 읽고 질문에 맞는 함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표를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를 빠르게 읽는 분석 도구입니다. 막대 높이로 범주별 개수와 평균의 차이를 빨리 비교하고 히스토그램으로 값이 몰린 구간을 찾고 변동치, 변동폭과 이상 추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점과 색 선으로 두 변수 또는 세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패턴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관찰된 패턴이고 판전 패턴이지 원인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을 먼저 정해보고 그 질문에 맞는 그래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시각화의 기반입니다. 크기, 그래프의 크기, 색, 글꼴, 축 같이 세부 요소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C5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위에서 동작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의 열 이름만 지정해도 통계 그래프를 간결하게 그려줍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C본으로 그래프를 만든 뒤에 타이틀, 라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의 제목과 축을 쓰게 됩니다. 네, 먼저 판다스, C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import pandas spd 이거는 첫 줄 앞에서도 썼고요. 뒤에 C본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겁니다. 요 뒤쪽에 판다스는 pd 앞에서 했고요. C본은 sns, 그다음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plt라는 별칭으로 불러옵니다. 이건 관례적입니다. 그 다음 줄은 챕터 3에서 사용한 파트 2 타이타닉 CSV를 DF 프레임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이제 준비 코드입니다. 이 준비 코드는 노트북의 처음 셀에서 실행하고요. 한 번만 실행하고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이 다음 셀에 그래프 코드만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파일을 찾지 못하면 작업 폴더와 CSV 파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글 폰트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뒤에 실행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래프의 제목이나 축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네모네모로 깨져 보이는데요. 이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의 기본 글꼴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글꼴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왼쪽이 제 윈도우, 오른쪽이 맥입니다. 이렇게 글꼴을 지정해주면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변수만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성별, 등급, 생존율처럼 정해진 범주를 가진 열은 이 값이 몇 개인지가 중요하니까 카운트 플롯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age, 나이나 요금처럼 연속적인 숫자형 열은 어느 구간에 어느 값이 뭐였는지를 봐야 되니까 히스토그램 플롯, 히스토 플롯 요걸 사용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왼쪽이 코드, 오른쪽이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PLT 피규어, 여기 피규어 사이즈, 여기 사이즈입니다. 이 그래프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PLT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SNS는 C본입니다. 여기 C본에 카운트 플롯 이렇게 선언하면 되고요. 데이터에 DF 앞에서 타이타닉 데이터 DF를 선언한 거고 넣어준 거고요. X축에 서바이브드입니다. 단일 변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서바이드만 넣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서바이브드 0은 이제 사망, 1은 생존이고 0이 가진 행의 개수를 세주면 500개가 조금 넘고 1을 가진 생을 써주면 한 300개가 좀 넘는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 플롯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다음 주에 보시면 타이틀인데요. 타이틀에
이렇게 넣으면 이 타이틀이 이렇게 옆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이 X축에 앞 슬라이드에서는 X축에 이 서바이브드를 넣었는데요. 이번에 P 클래스 등급을 넣으면 등급의 카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1등석에 탄 사람은 200명 좀 넘고 2등석에 탄 사람은 200명 좀 안 되고 3등석 승객은 500명이 좀 안 된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 플롯입니다. 히스토그램 플롯은 숫자형 값을 구간으로 일단 먼저 나누고요. 그 각 구간의 빈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코드 보시면 왼쪽 첫 번째 줄은 그래프 사이즈고요. 두 번째 줄이 여기 히스트 플롯, 요게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 그래프 명령어고, 데이터 프레임의 DF, 타이타닉 데이터, X축엔 age. age는 연속형 변수인데 연속형 변수를 몇 개로 나누냐? 30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구간이 30개로 나눠진 거고요. 요 KD는 요겁니다. 요 선을 KD, 커널 덴시티 인스티메이트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덧그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라벨들이고요. 라벨들을 이렇게 넣으면 라벨이 들어갑니다. 어떠십니까? 그래프에서는 이 나이가 한 20, 30대 중심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20, 30대다. 그렇지만 고령자도 있고 또 굉장히 어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변수 간 관계를 보겠습니다. 두 개 또는 더 여러 개의 변수를 넣고 한 번에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범주에 따른 숫자 평균은 바플롯. 네. 범주에 따른 숫자 분포는 박스 플롯. 그 다음 숫자 두 개의 관계는 스캐터 플롯, 조인트 플롯. 그 다음에 추세, 분포, 주변 분포까지 함께 보려면 뭐 조인트 플롯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히트맵,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x에 따른 평균 변화는 라인 플롯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인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플롯입니다. 서바이브드가 사망이 0, 생존이 1이니까 이걸 평균 내면 결국 생존율이 됩니다. 바플롯은 여기 보시면 다 바플롯입니다. SNS 바플롯 이렇게 선언하면 되고요. X의 P클래스, Y의 서바이브드 하면 여기 바플롯은 평균을 구하니까 서바이브드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보시면 1등석은 평균이 0.6 조금 넘고요. 2등석은 0.5 조금 아래고 3등석은 0.3 조금 아래입니다. 이렇게 평균을 보여주는 거 결국 이게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이 검은 선은 승객 개별값이 아니고요. 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시드 0은 같은 환경에서 오차 막대 모양을 재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시드 1이나 2나 3이나 넣으면 오차 막대가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바플롯으로 여기 아까 여기는 지금 X축에는 P클래스를 넣었는데 이번에 성별을 넣으면 메일과 피메일이 됩니다. 메일과 피메일의 생존율의 평균이 되고요. 앞에 바플롯 요거랑 요걸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역사적 사실을 알다시피 여성의 생존율이 훨씬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박스플롯입니다. 박스플롯은 중앙값, 사분위수, 그 다음에 이상치 후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박스플롯, 네, 박스플롯입니다. 여기 박스플롯 여기 보이고요. X, Y 이렇게 하면 중앙값, 그 다음에 4분위수 범위, 그 다음에 뭐 이상치 후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1등설 보면 중앙값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네, 변동폭도 이렇게 보이고 이상치 후보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 1등석에 엄청 고액을 낸 사람이 있죠. 여기 이상치일지 아닐지 제거해야 될지 아닐지는 한번 나중에 분석해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1등석을 냈다 하면 아마 이 정도 가격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잘못 입력된 값이라기보단 실제로 정말 많은 값을 많은 돈을 지불한 승객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음은 스캐터 플롯입니다. 스캐터 플롯에서 점 하나는 실제 한 명 한 명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저기 보시면 스캐터 플롯 이렇게 선언하고 에이지와 페어입니다. 에이지와 페어입니다. 보시면 30대 후반에서 500불 넘게 낸 사람이 2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명, 두 명. 점이 두 개죠.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지와 페어의 서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서형적인 관계가 보이십니까? 네, 뭐 나이가 많으면 돈을 많이 냈다거나 이런 관계가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네, 실제로 상관계수 뒤에서 할 건데 상관계수를 그리면 0.09
이렇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나이에 따라 요금을 더 많이 낸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요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인트 플롯입니다. 조인트 플롯은 중앙의 산점도와 위아래 히스토그램을 하나의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조인트 플롯 이렇게 되고요. 네,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X, Age, Fair 하이트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산점도가 보이고요. 위에와 X, 여기는 히스토그램이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나이는 이제 20, 30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 요금은 요 아래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스캐터 플러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변수 간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조인트 플러스입니다. 히트맵입니다. 먼저 히트맵 요 코드부터 보시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CORR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코릴레이션을 구하려면 문자열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름이나 성별처럼 문자열이 있으니까 이 문자열 빼고 코릴레이션을 구해라. 누메릭 only true 이렇게 하시면 코릴레이션이 그려지고요. 만들어지고 이 코릴레이션 테이블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요거는 그래프의 크기, 그 다음 주 SNS 히트맵이고요. 어떤 히트맵을 그릴 거냐? 코릴레이션에 대한 히트맵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NOT, 어노테이션입니다. 네, 어노테이션은 셀의 개수, 숫자 값을 적겠다는 거고요. false라면 안 적습니다. 네, 그 다음에 CMap은 색상표고요. 네, 컬러 맵입니다. 쿨웜 색상표를 쓰는 거고 센터는 0을 중립색에 놓고 Vmin, -1과 1, 삼각관계 전체 최소값, 최대값을 고려해서 이 빨강과 파랑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타이틀,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하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림 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개수를 적은 A, N, T, 어노테이션을 true로 했기 때문에 개수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파란색에, 그다음에 크면 클수록 빨간색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라인 플롯입니다. 라인 플롯은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볼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연속적인 age에 따른 평균 페어의 이제 페어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x는 age, y는 fair 이렇게 하고요. 선 주변 음영을 이제 95%의 실내 구간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값이 적거나 요금 차이가 크면 선과 음영이 크게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한번 실제 결과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 결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지와 페어는 크게 이제 흐름이 없거든. 크게 이제 상관관계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들쭉날쭉하며 나이가 들수록 일정하게 상승하는 단조 증가 추세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라인 플랫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입니다. 지금까지는 x와 y 두 축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읽었습니다. 휴는 여기에 범주형 변수 하나를 색으로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예제에서는 x는 객실 등급, y는 평균 생존율, 그리고 휴는 성별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플럿 넣고요. 데이터에 x 피클래스 서바이브드 휴하고 성별 이렇게 되면 옆에 성별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는 요 크게 네모가 하나, 둘, 세 개였는데 지금은 네모가 6개인 걸 보실 수 있죠. 여기 휴를 추가해서 그렇게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3등실 여성의 생존율, 3등실 여성의 생존율이 1등실 여성 생존, 상대 여성 생존율이 1등실 남성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복합 패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별 차이가 매우 강한 단서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역사적 맥락을 추가로 검토하고 결정적으로 원인을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데이터 간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수, 분포, 평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함수를 골라야 됩니다. 객실 등급에 몇 명 있는가? 이러면 이제 이런 거. 승객 나이 어떤 구간에 몰렸는가? 그럼 이런 거. 성별 평균 생존율은 얼마나 다른가? 그럼 요거. 등급별 요금 중앙값 변동값 어떻게 다른가? 그럼 요렇게 요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숫자 두열의 관계는 스캐터 플롯으로
그다음에 각 변수의 주변 분포까지 보려면 조인트 플롯으로, 그다음 여러 숫자형 변수의 상관관계를 함께 조망하고 싶으면 히트맵으로, 그다음에 주로 시간의 흐름이나 연속적인 값의 y 평균만 볼 땐 라인 플롯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으로 통계 그래프를 간결하게, 그리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로 제목과 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단일 변수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카운트 플롯과 히스트 플롯, HIST 플롯, 변수 간의 관계를 보려면 바 플롯, 박스 플롯, 스캐터 플롯, 조인 플롯, 히트맵, 라인 플롯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Q로 세 번째 범주를 색을 추가해서 더 깊은 패턴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코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코드를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질문과 변수 유형에 맞는 함수를 고르는 거고요. 그래프가 보여주는 관찰과 보여주지 못한 인과관계를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